1교시 수업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1교시는 전체적인 그 생태계 변화, 그리고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 그리고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렸고, 2교시는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오늘 교육 내용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환경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고 그 누구보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무겁고 심각하고 자극적이지만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해설사로 활동하실 때 요거를 조금 정화하고 가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 주셔도 좋고요. 2교시 수업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업이라네요. 선생님도 아니면서. 2교시 대화의 시간. 예. 제가 좀 앞에서 많이 떠들겠습니다. 예. 자, 제목 자체가 심각하죠. 한반도 면적의 7배.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 떠다니는, 물에 떠 있는 쓰레기만. 근데 물속에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저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왜? 저는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니까. 그 누구보다 잘 알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요쪽으로 오른쪽 요렇게 흐르는 해류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쿠로시오 해류. 이 해류를 타고 중국의 괭생이 모자반이라는 해초가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엄청나게 많이 떠밀려 오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얘네가 떠밀려 오는 게 왜 그렇게 나쁜데?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처치곤란이에요. 너무 많아도. 그리고 해초잖아요. 여기에 어떤 부착생물이 따라올지를 몰라요. 네,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고 안 된 작은 개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미생물이 올 수도 있고 몰라요. 우리나라에 이 모자반이라는 해초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질 않아요. 근데 괭생이 모자반은 식재료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 모자반은 어린 싹을 채취를 하면 뭐 어떤 요리 과정을 거치면 드실 수 있답니다. 근데 괭생이 모자반은 그렇지도 못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쭉 오면 어디로 많이 오냐? 이 서해안으로 많이 옵니다. 서해안으로. 이렇게 서해로 올라와서 다 해안가로 밀려와 갖고 빨리 안 치우면 썩어 가지고요. 암모니아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내년도 한 늦봄, 이른 여름, 이제 봄철 되면 또 뉴스에 나올 겁니다. 해마다 이제 연례 행사로 나옵니다. 근데 얘네가 왜 그러면은 한 10년, 15년 전에는 없었을까? 온도, 해류의 흐름, 뭐 다 영향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저 모자반을 인공 증식을 했습니다. 일부러 중국 바다에. 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바다의 기초, 이 생태계의 기초 생물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해초류, 감태, 미역, 뭐 아까 말씀하신 톳,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감태라는 해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양 생물들한테. 그리고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는 내륙분들도 많이 쓰셨어요. 어떤 용도로 쓰셨냐? 흑벽돌 만들 때. 네,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우뭇가사리를 삶은 물이, 끈적끈적한 그 물이 황토 벽돌을 만들 때 쓰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접착제로 쓸 수가 있답니다. 옛날 해안가 황토 많이 나오는 뭐 저쪽 전남 고흥이나 이쪽에, 그쪽은 황토도 많잖아요.
충북은 그렇게 황토가 많지 않은데 그쪽 분들은 그걸 해서 많이 쓰셨대요. 저는 그 볏짚 썰어갖고 막 이렇게 황토에 섞어서 벽돌 만드시는 거는 봤어요. 그래서 집 지으시는 것도 봤었고. 지금은 그런 데가 없죠. 갈수록 이제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자, 심각하죠. 근데 이 해류가 여기를 계속 타고 돕니다. 중국에서 그 모자반이 떠내려올 때 모자반만 올까요? 아니면 작은 생물들, 부착 생물들만 올까요? 아, 얘네들이 온다고요. 얘네들이. 이 쓰레기들이. 중국 쓰레기들이 다 그 해류를 타고 대한민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고 알래스카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하와이까지 갑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어로 적힌 과자 봉다리가 음료수병이 다 하와이 바다에서 나오고요. 한국의 라면 봉지도 하와이에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언론에 계속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만 탓할 거냐? 저는 중국만 탓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심각한 얘기라 제가 흥분을 했어요. 바다에 보시면 이게 물에 둥둥 떠 있는 동그란 공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양식장에서 쓰는 부력제, 예,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그나마 플라스틱 만든 건 조금 나아요. 그 전에는 큰 스티로폼. 이게 떠내려오면서 스티로폼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 예. 미세 플라스틱. 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바다 생선은 먹으면 빨리 죽는 지름길이다.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 요즘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수은 중독도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해양 투기를 안 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쓰레기를 다 바다에다 버렸어요. 왜? 버려도 바다는 뭐 크게 표시 안 나니까. 표시가 안 났던 것 뿐이지 과연 바다가 멀쩡했을까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활동하실 때 간혹 이제 표현하시면 좋은 게 환경 수용력 그리고 자정 능력, 이런 표현 굉장히 좀 고급지죠. 예. 바다는 해양 생태계는 또 민물도 수생태계는 육상 생태계보다 환경 수용력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자정 능력도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바다가 힘들게 그걸 청소해주고 있었던 건데, 감춰주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왜? 에베레스트 지금 가잖아요. 지금은 에베레스트 그 정상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과 이렇게 정상 보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등정과 등반이 있죠. 등정은 정상을 밟은 등산을 등정이라고 하는 거고, 정상을 못 밟으면 등반입니다. 그래서 다 등반대라고 팀을 꾸리죠. 네, 등반대. 그리고 가서 정상을 밟은 사람만 등정대원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가도 100명이 다 등정을 못 합니다. 대장하고 몇몇 밖에 못 가요. 체력도 돼야 되고, 거기 가면은 만 3기압에서 4기압 정도? 뭐 5기압 정도. 이 고산병이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자기 신체 조건에 따라서 오는 거라. 가면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에베레스트에 가면 쓰레기가. 예. 그 등정 루트에 보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더 심각한 거는 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근데 거기 있는 쓰레기들이 과연 플라스틱이 야생에서 자연계에서 분해되는데 최소 500년. 추정입니다, 추정. 저는 500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에베레스트 그 추운 데 있는 그 플라스틱들이 녹을까요? 없어지겠습니까? 등반 자일부터 시작해서 옷, 먹고 버린 인스턴트 식품의 비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바닷속에는 어떨까요? 수중 드론 잠수정을 해갖고 해적 깊은 곳 뭐 몇천 미터까지 내려갔더니 거기 비닐봉다리가 딱 보인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빙을 가면 저는 정말 평상시에도 쓰레기를 안 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이컵 하나를 한 달 정도 써요. 가능하면 종이컵을 안 쓰는데 제 사무실에 제 책상에 종이컵 하나가 딱 놓이면 저는 최소 한 달은 씁니다. 쓰고 또 쓰고 해요. 왜? 그 종이컵은 믹스커피 타 마실 때만 쓰니까 그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냥 차는 머그컵에다 마시고 쓰고 종이로 딱 덮어놓으면 뭐 며칠 있다 또 써도 되니까. 저는 그러는데 그냥 뭐 담배 피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또 바닷가를 가면 바다 쓰레기를 제일 많이 버리는 분들이 관광객일까요? 낚시? 상점? 어민들이에요, 어민들. 어민분들이 쓰레기 제일 많이 버리세요. 선주들이. 그분들은 습관이야, 그냥. 통영 가면, 뭐죠? 무슨 김밥? 통영김밥? 충무김밥. 충무김밥을 이렇게 포장해 주잖아요. 종이하고 비닐에다가. 오징어 그 볶음 무침은 국물이 새니까 비닐에다 이렇게 싸줍니다. 나무젓가락하고 몇 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쑤시개 하고. 그럼 먹은 비닐 그냥 다. 네,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 선주한테 거기서 괜히 잔소리를 하기도 뭐하고 했다가 내리라고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낙오되는 거죠. 또 성깔이 있어서 혼자는 안 내리죠. 또 같이 붙잡고 내려야지. 네. 그래서 이 쓰레기가 이 부유 쓰레기가 이만큼 많으면 수 중에 감춰져 있는 쓰레기는 과연 얼마나 많을까? 이게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조사를 할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슈를 불러온 사진 한 장입니다. 바다거북. 이게 빨대예요, 빨대. 플라스틱 빨대. 네. 8년 전에 조회수를 이렇게 많이. 그리고 비닐을 먹는. 제가 이제 사진이 많은데 여기 다 담지를 못했어요. 낚싯줄에 감켜있는 바다새. 죽었는데 다 썩고 나서 보니까 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조각들. 이게 은박지 같은 게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럼 물고기로 보이거든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참다랑어가, 고등어가 확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용하는 낚시 방법이 있어요. 루어라고 하죠. 인공미끼. 예. 근데 작은 비닐 조각은 물속에서 나풀나풀거리고 막 유영을 하면, 떠다니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다 그걸로 보여요. 떠다니는 바다새 입장에서도 멸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죠. 아무리 위산이 강해도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요만한 거 하나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겠죠. 근데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작은 물고기가 다 없어졌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사람이 잡아갔거든요. 인간이. 먹이원은 부족하고 보이는 건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지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반짝이는 거는 다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새가 알을 부화를 하고 이 유조, 어린 새끼새를 키워야 되는데 생선을 매일 가서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선이 계속 없어지니까 500m 가던 사냥터가 700m 지금 1km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멀리 가야 돼. 그럼 멀리 갔을 때 과연 복귀율도 100% 될까? 이 어미새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멀리 가는 거는 그만큼 포획률이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기다리는 시간이 또 길어지죠. 그럼 새끼의 생존율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 교시가 굉장히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제일 큰 죄인이 저인 것 같은 거예요. 인간. 그냥 좀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거 아니고도 먹을 거 많은데. 이 비닐 얘기 하니까, 비닐 사진 보이니까, 아까도 비닐 얘기 잠깐 나왔는데, 할머니가 키우셨거든요. 저는 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때는 작은 비닐도 한 장 있으면
이렇게 딱 씻으셔가지고 접어놓으셨어요. 크기별로. 근데 지금은 싱크대지만 그때는 찬장 이렇게 열면 색깔별로 크기별로 딱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셨었어요. 비닐함장도 굉장히 그때는 귀했죠. 근데 요즘 청소년들 비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풍부해요. 자원 자체가. 이게 화학물질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되죠. 추정. 예. 근데 계속 늘죠.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인구는 늘고. 이게 뭐예요? 왜 그러죠? 예, 그렇죠.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예. 지구의 인구가 몇 명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예. 지금 80억인데 한 150억까지 간답니다.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고연령화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언젠가는 변곡점이 오죠. 그게 바로 지구 인구의 150억. 그 정점을 찍으면 다시 내려갈 거랍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까지 사시지 못할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 앞으로 태어날 청소년들은 그 경험을 할 겁니다, 분명. 그러면 그때 가장 위기가 뭘까? 저는 식량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식량 위기. 150억까지 가는 과정 중에. 그리고 그 정점을 찍고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릴 때는 조금 나아지겠죠? 근데 과연 지구가 그때까지 버텨줄 것인가? 지구가 몇 번의 멸종을 겪었을까요? 지금까지. 예, 5번 경험을 했답니다. 지구의 멸종. 지구 스스로가 리셋을 한 게 5번 정도. 그러면 지금 이제 6차 대멸종의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타계하신 그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박사님 계세요. 소아마비 때문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 지구의 수명은 약 20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저 그 얘기 듣는데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야,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그리고 정말 멍했어요. 모든 생명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그냥 대멸종이에요. 대멸종. 과연 누가 남을까요? 어떤 생명체 특정 종이 남으면 그건 뭐 대멸종은 아니겠죠. 그래도 물론 살아남는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남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돈 많은 나라에 돈 많은 분들은 우주를 계속 가죠.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그걸 혼자 이제 공상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화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럼 화성에 저 사람들이 갈까?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결코 화성이 지금 현재 지구보다 좋지 않거든요. 지구의 건강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놓고 그 에너지를 본인들이 쓰지, 본인들이 가서 화성을 정복하고 힘들게 살까요? 노동자들이 가죠. 네. 그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도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별을 다른 행성에 먼저 가지 않습니다. 절대 먼저 안 갑니다. 노동계층이 먼저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읽어야죠. 그래서 거기가 더 좋아지면 그때 가겠죠. 간을 보고. 네. 저는 그 과정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은 안 갑니다. 지금은 여행으로 가는 거죠. 야, 내가 먼저 갔다 왔어. 가보니까 좋아. 너도 한번 가볼래? 그래? 그럼 내가 이걸 좀 크게 만들 테니까 가서 거기다가 내가 숙소도 만들어 줄게. 그럼 니들 한 명 갈 수 있는 거 한 명 갈 돈으로 내가 좀 싸게 해줄 테니까 100명 가. 대신 니네 거기서 한 몇 년만 살아봐. 그러고 살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일도 줄게. 야, 니네 지금부터 여기서 땅 파. 물 나올 때까지. 네.
저는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전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별로 안 갈 겁니다. 비닐 얘기가 다른 저기 외계 행성까지 갔네요. 그 바다거북이 머리에 박혀있던 플라스틱 빨대가 과연 그렇게 심각한가? 심각하죠. 그런데 그 빨대가 차지하는 전체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 0.03%밖에 안 됩니다. 네. 모든 쓰레기도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0.0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영상으로 굉장히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이 하나 있죠. 별다방. 네. 그래서 별다방에서 뭘 했습니까? 종이빨대를 출시를 했죠. 네. 그러면 과연 종이빨대가 정말 친환경적인가? 네. 처음에 종이빨대를 한다 할 때부터 전 눈치를 챘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분을 활용한 수명이 좀 짧은 그런 용기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밀가루에서 추출한 전분으로도 종이도 만들 수 있고 종이컵도 만들 수 있고 일정 용기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종이 빨대였을까? 과연 종이 빨대가 탄소 절감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코팅하죠. 그 종이 빨대의 원료는 뭡니까? 나무죠. 예. 플라스틱 빨대 만드는 것보다 탄소 발생률이 훨씬 높아요. 네. 쓰는 사람은 불편하고. 그리고 과연 회수가 되냐? 회수 안 되죠. 그거 다 소각해야죠. 소각할 때 또 탄소 나오죠. 그게 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500년 이상 걸린다니까 종이 빨대는 비록 코팅은 했지만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조금 짧게 걸리지 않겠어? 약 1, 200년? 그럼 우리가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누구를 위해서? 네. 종이 빨대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네. 이게 자본주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빨대가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다거북이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사실 좀 많이 속이 상한데, 자,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는 바다거북 수 매년 약이죠. 뭐 대략 1000마리 정도 된답니다. 이 플라스틱은 빨대가 아니고요. 플라스틱 전체. 뭐 로프도 있을 수 있고 그물도 있고.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뭐 비닐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어업활동 또는 어구, 관리되지 않는 어구. 이렇게 죽는 바다거북 수가 매년 25만 마리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데 빨대는 그냥 마케팅일 뿐이었구나.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줄여볼 수는 없을까?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어업활동을 하면 그물을 했다가 내가 다 건지는데 혼액이 되면 다 살려주면 되잖아. 근데 거북이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공기호흡을 해야 되는데 정치망이나 통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호흡을 못해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전에 발견이 되면 살려주면 되지만 어구에 이렇게 많이 죽나? 매년 이렇게 많이? 어업활동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이게 전 세계적인 1년에 450만 대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요. 2조 7천억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러면 분당 500만 마리씩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크리를 먹는 게 많을까요?
흰수염고래가 먹는 크릴이 많을까요?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네.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셨죠? 네. 이렇게 심각해요. 근데 이렇게 잡히는 물고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먹는 양으로 봐서는 중국이 훨씬 많겠죠. 다리 달려 있으면 책상 빼고는 다 먹는 국가인데 뭐.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그냥 나쁘기만 해? 나쁘죠. 어떻게 나쁜가? 대형 물고기의 90%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대형 선단, 상업적 어업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있죠. 그렇죠. 참치 만드는. 네. 동원 참치. 근데 그게 참치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큰 대형 참다랑어가 아니고 캔에 들어가는 거는 가다랑어예요. 가스오부시 만드는 생선 아시죠? 예, 일본의 우동 국물 만드는 그 가스오부시. 그게 가다랑어포거든요. 예, 참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생선은 다 커봐야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참다랑어는 큰 거는 막 300kg가 넘어가요. 비가이는. 근데 이렇게 대형 물고기의 90% 이상 사라지니까 얘네들이 생산해내는 산호초의 먹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산호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남아에 다이빙을 가면 장갑을 안 끼고 다이빙을 하는 비치가 있어요. 장갑을 못 끼게 합니다, 거기는. 왜 못 끼게 하냐? 산호초를 손대지 말라고. 장갑을 끼면 안전하게 이렇게 손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맨손 다이빙을 해요. 산호초를 손대면 안 돼요, 거기는. 만약에 손대잖아요? 그럼 바로 그 사람 아웃이에요. 다시는 거기 못 가요. 벌금도 내야 되고. 이런 작은 노력이나 행동들이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하루 안 하는 거하고 영향으로,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감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스피싱. 되게 충격적인 사진이죠. 네. 저기에 목이 졸렸대. 네. 죽습니다. 얼마 안 가서. 유령 낚시. 왜 유령 낚시냐? 이런 대형 선단들, 상업적 어업들에서 발생되는 폐그물들.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과자 이거 먹고 이거 지금 가서 바다까지 뛰어가서 이렇게 딱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런 걸 모아서 해양 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버리러 제가 바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가장 어떤 플라스틱이 많이 나올까 막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다 어구예요, 어구. 그물, 낚싯줄. 그리고 아주 많고 다양한 방법의 어업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게 없죠. 예. 그리고 끌어올리다가 밧줄이 툭 터졌어요. 거기 바다 깊이가 막 몇백 미터씩 되는데 그거 어떻게 꺼낼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민들은 자본주의니까 그 그물 안에 잡았는데 못 꺼낸 물고기만 생각을 하는 거지. 당장에 그걸 돈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썩어서 그 그물에 다른 물고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잡혀서 고스트피싱에 의해서 죽어가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결과적으로는 어족 자원이 감소돼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일만 보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를 못 보는 거죠. 왜? 난 100년 뒤까지 살 수는 없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호모사피엔스가 그 정도로 잔인하고 이기적인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생존을 한 거랍니다. 사실은 우리 유전자엔 그런 게 있대요. 진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사이클, 이 구조, 이 순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받아가면 통발이 막 폐통발 어마어마해요. 통발이 잘 끊어지거든요. 왜? 이게 바위지대 이제 문어 통발은 남해는 돌문어입니다. 이렇게 작은 돌문어. 한 1kg 내외의 돌문어를 잡으려면 바위지대에다가 통발을 깔아야 돼요. 근데 바위틈에 딱 걸리면 끌어올리다가 그냥 툭 끊어져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부위를 만들어 놨어. 조금 약한 부위를. 끊어지면 여기서 끊어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통발은 바다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문어가 잡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먹이를 썩은 고기를 놓쳐. 그러면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소라도 들어가고요. 남해는 뿔소라니까. 뿔소라는 또 낚싯줄에 하나만 딱 걸려있어도 못 가요. 여기 삐죽삐죽 막 뿔이 나와 있어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낚시하다가 밑에 밑걸리면서 바늘 걸리면 줄 그냥 끊어버리죠. 그 물고기하고 소라 엄청 많이 걸립니다. 자, 통발하고 그물 속에 미끼가 있었어요. 이게 그물이 터졌어. 미끼가 있으니까 뭔가 들어갔겠죠. 뭐 놀래미도 들어가고 용치 놀래기도 들어가고 소라도 들어가고 문어도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가 못 나와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먹을 게 없어지면 죽죠. 그럼 그게 또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물고기가 또 가. 네. 그래서 썩잖아요. 그러면 문어는 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또 들어가요. 구멍 잘 찼죠. 근데 문어가 잘 나올까요? 문어도 잘 못 나와요. 쉽게.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또 썩어. 그럼 또 들어가. 물고기, 폐류, 그런 두 종류, 또 다시 물고기, 폐류, 두 종류 계속 끊이지 않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다이버들은 요즘에 이제 이런 문화가 조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플로빙, 쓰레기를 줍는 다이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희 회원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끔 하긴 하는데 또 플로깅,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그 플로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제 부양백이라는 물속에 빈 풍선을 가지고 들어가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안에서 풍선 안에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부력이 딱 생기니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형 폐기물은 올리기도 하고 또 저인망 어선들이 큰 갈고리로 바닥을 이렇게 긁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데는 돼요. 근데 동해안은 안 돼요.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남해는 또 바위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다 사람이 해야 돼요. 결국엔 사람이 버린 거 사람이 걷어들여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냐. 종이빨대 나왔었죠. 아까 말씀드렸고. 전기 자동차. 이게 지금 친환경 자동차 뭐 해가지고 국가에서 막 보조금도 주고 엄청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전기 자동차가 정말 친환경적인가? 전기 저장을 어디다 합니까? 배터리에다 하죠? 그 전기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전소가 아예 없어져야 좀 친환경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전기를 이송을 뭘로 해요? 전선으로 할 거 아닙니까? 케이블로. 케이블 뭘로 만들어요? 광물하고 화학물질로 다 만들어요. 과연 전기자동차가 뭐가 어디가 친환경적인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말 좋죠. 근데 말이 여담입니다만 말을 한 마리 경주마 같은 거 키우잖아요. 타고 제법 좀 폼나는 말. 사람 한 사람보다 더 먹어요. 먹는 양이. 예. 한 10년 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소비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을 살려고 그랬었어요. 저희 애들 어릴 때 말을 한 마리 키워볼까 했었는데 마사회에 있는 후배가 형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랬더니 형님보다 더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먹이로 쓰는 양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 한 8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아요. 먹는 것만 유지관리가. 왜 전기차가 친환경 하는데 뭐가 친환경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답은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자본주의예요.
마케팅이에요, 이것도. 네, 이것도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 이동 수단 중에 자동차 중에 뭐가 가장 친환경적일까? 수소도 똑같아요. 소형차거나 하이브리드거나. 예. 하이브리드는 자체 배터리 충전을 하잖아요. 그나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앞으로 100년도 못 살겠지만 어찌 보면 지구라는 생명체를 봤을 때는 6차 대멸종의 시대가 온 게 당연한 거고, 지구 스스로도 나 이제는 너무 아파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한번 리셋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지금도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좀 내버려 두면 되지 않나? 네. 내버려 두면 되죠. 통발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계속 걔네들이 죽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통발에서 해초가 자라요. 네. 통발 사이에서 해초가 자라고 거기에 또 돌들이 또 덮이고 또 땅속으로 파묻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잘게 부서지고,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은 또 물고기들이 먹고, 그 작은 물고기를 먹은 또 큰 물고기를 또 우리가 잡아서 먹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플라스틱이 뭐 5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언젠가는 또 분해될 거고, 그 내버려 두는 과정에 저희는 이미 발을 디뎠고, 그게 지구의 6차 대멸종의 시작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생각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네. 환경운동가죠. 스웨덴 학생이었는데 200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21살 됐네요. 굉장히 파급력이 컸죠. 유엔 연설에서 행동을 해라, 말만 하지 말고. 요점은 그거였어요. 왜 어른들은 행동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 어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저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막 이 쓰레기 하나를 뭐 분리수거를 잘하고 버리지 마세요, 다 좋아요. 종이컵을 아껴 쓰세요,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홍보하는 걸로 끝나요. 그럼 국가도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안 움직이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빨리 해갖고 현혹시켜서 빨리 팔고 또 다른 걸 또 팔아야 되잖아요. 전기차가 막 이제 전 세계인들 다 전기차를 탑니다. 그럼 전기차로 끝날까요? 또 다른 뭔가가 나옵니다. 개인용 드론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거 매일 충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을 하나씩 딱, 원자력 캡슐 하나씩 심을 거예요. 아이언맨처럼. 불가능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은. 그래서 과연 손 안 대고 그냥 두는 거가 정답이냐. 자정 능력이 있고 수용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미 그 능력을 잃고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 누군가는 도와줘야죠. 저희가 막 아플 때 조금 참으면 낫는 병도 있고, 너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죠. 생태계도. 그게 누구가 돼야 되냐?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위해서. 왜? 지구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조금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행동을 해주실 때, 저는 앞으로 약속을 하나 여기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다이빙 교육을 가도 채집보다는 플로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툰베리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커서 또 한 번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나는 새 옷을 사 입지 않겠다. 새 옷을 사 입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올해도 옷을 선물도 받았고 사 입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 입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입던 옷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입습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저는 옷을 고를 때 고급 원단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수명이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물질로 만든 원단일지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을 해요. 양복이 몇 벌 되지도 않아요. 계속 같은 거 갖고 돌려 입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버리질 않고. 근데 툰베리 그 친구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옷이 해지고 부패되고 부식돼서 못 입는 사람들은 없다. 실증나고 조금 늘어나고, 네, 유행을 따라서 그냥 새로 다 사 입는 거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은 새 옷을 사 입지 않겠다. 돌려 입고 중고를 구매해서 입고 다른 사람들이 입다가 실증나는 옷을 얻어 입겠다. 근데 그 친구는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친구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예 안 사 입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옷을 최대한 아껴서 오래 입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일이 좀 줄겠죠. 그리고 중고거래도 자주 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잘 팔지는 않는데, 필요한 거는 일단 땡근 마켓에서 먼저 봐요. 뭐 저한테 맞는 물건이 있나. 그래서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사는데, 이게 생태계로 봤을 때는 생물들한테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큰잎베스 전문가예요. 큰잎베스만 20년 이상 몸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아마 전공하신 박사님보다 베스 잡고 죽이고 파복하고는 제가 더 많이 했을걸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큰잎베스나 미국 가재나 뭐 황소개구리나 내버려 두면 다른 토종 생물들이 알아서 정리해 준다. 과연 그럴까? 상위 포식자임에는 맞아요. 수달이, 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 선별 포획을 합니까? 선별 포획을 못 하죠. 그물이 선별 포획이 안 되잖아요. 어종을 골라서 잡을 수 없잖아요.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에 가장 유리한 어구를 쓰는 거지, 그렇다고 그 어종만 잡히질 않아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으로 어떤 생물을 딱 이식한 게 문제가 되듯이, 없던 곳에 갑자기 어떤 쓰레기를 갖다 던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게 자연이 알아서 해결을 할 것처럼, 요즘에 이런 트렌드가 자꾸 있어요. 이게 살살 피어오르는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해결된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버려 둬서 해결되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종 다양성이 너무 많이 파괴돼. 고스트 피싱, 그 다음에 외래 생물의 이입, 환경 파괴,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으면서 수온의 변화. 지구가 뜨거워서 망할까요? 추워서 망할까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저는 빙하기가 와서 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결국엔 뜨거워서 다 쪄 죽겠지, 찜통처럼. 근데 조금 쳐다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계속 뜨거워지죠. 그럼 얼음이 계속 녹죠. 얼음이 다 녹아서 이제 전 빙하가 다 녹았어요.
남극은 육지입니까? 바다입니까? 그렇죠.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해예요. 북극엔 땅이 없습니다. 예. 다 빙산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녹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상승이 되고 얼음물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뜨거워졌다가 이게 어느 임계점이 탁 넘으면 확 떨어져요. 수온이. 그러면 찬물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다시 대기권을 덮어요. 그럼 태양빛을 차단을 하겠죠. 그러면 빙하기가 옵니다. 지금까지 5번의 지구 멸종이 다 뜨거워서 죽었나? 아닙니다. 그 모든 멸종은 다 빙하기였어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대기권 차단, 어떤 생물군의 파괴로 인해서 뭐 초목이 고사해서 결국에는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지구가 빙하기가 와서 어떤 비행기가 막 떨어지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설정상 늑대는 살았더라고요. 늑대가 막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 내버려 두면 되겠죠. 언젠간 됩니다. 그 언젠가. 근데 그 과정 중에, 내버려 두는 과정 중에 누군가는 또 계속 해코지를 해요. 해코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하지 말라는 걸 합니다. 불법업하고.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우거든요. 야, 니들이 살면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이런 건 해도 돼. 좋고 나쁘면 그때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죠. 개인들도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 이게 뭐 나비효과처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또 전파를 해주셔서 야, 청주에 어떤 날 이 선생님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서 이게 정말 막 번져야 돼. 좋죠. 근데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앞서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100명 있는 것보다 글로벌 기업의 CEO가 생각 한번 딱 바꾸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기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생각 안 바꿉니다. 예, 자본주의에서 절대 안 바꿔요. 이제 이런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고 이런 의식들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서해안, 태안의 기름때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예, 그걸 다 손으로 다 닦았어요. 대단하죠. 그게 행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중요하니까. 근데 물보다 우리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속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은 여건임에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약속을 하나 할게요. 선생님들 앞에서. 종이컵 하나 가지고 한 달 쓰던 거 저는 앞으로 2달 쓰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네. 그래, 그때가 되어 버려요. 예. 예. 그리고 가능하면 그나마도 안 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믹스 커피는 종이컵에 딱 타서 마셔야 맛이 나요. 백종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믹스 커피는 종이컵에 물을 딱 반만 넣고 타 마셔라. 그래야 최고 맛있다. 근데 이래야 또 종이컵도 팔리고 물도 팔리고 커피도 팔리고. 저 그냥 오늘부터 컵으로 쓰세요.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주시면 저 컵에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제 개인 컵도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제가 활동하는 수중 활동에서는 앞으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의 접근, 이런 접근을 좀 더 제가 심도 있게 활동할 거고 플로빙 활동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좀 확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이 앞으로는 이제 생다수에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올해도 몇 번 저희가 한 게 있어요. 청주에서
그 수변구역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이 주스시고 저희는 잠수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쓰레기 주워서 배에다가 건져 올리고 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활동하실 때 이런 좀 이게 정답이다라고도 확언할 수는 없죠. 뭐 제 생각이 틀리고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의 차이인 거고 조금 다른 거니까 저희가 이제 50년 뒤, 100년 뒤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200년 남은 지구의 수명이 150년, 150년 정도로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그래도 조금 기억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조금 좋은 영향력으로 좀 전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 드리고 오늘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생다수에 보시면 인스타하고 DM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